번째, 장희빈의 며느리 선희왕후가 굶어 죽은 배경입니다. 숙종에 이어 20대 왕위에 오른 경종은 4년 만에 갑자기 승하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실록에서는 무자가병으로 몸이 허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달리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경종이 사망하기 며칠 전 간장게장과 생감을 먹은 후 심한 복통과 설사에 시달려 의관들이 인삼차를 활용해 치료에 나서지만 증세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왕세제 연인군이 인삼과 부자를 대령하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의관들은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따뜻한 인삼차를 조심스럽게 올려보고 지켜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의관들이 알기로는 자신들이 먼저 올린 인삼차하고 처방이 다른 약재가 들어간 것을 안 것입니다. 이것을 왕세제 연인군에게 여쭙게 되니 연인군이 버럭 화를 내며 효과도 없는 처방을 내려놓았다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연인군 훗날 영조의 의견이 들어간 내의들이 인삼차를 복용한 후 경종은 급속히 악화되었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만 승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급사를 하게 된 의심되는 배경에는 이복 동생인 연인군 훗날 영조가 대령한 약재가 경종을 독살했다는 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종의 부인인 중전 선희왕후는 경종의 죽음을 슬퍼함과 동시에 영조를 원망하는 분노의 마음이 교차하며 부분 단식으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경종이 승하하자 왕세제인 연인군은 왕위에 오르게 되고 선희왕후는 왕대비가 됩니다. 그 이후로도 시동생과 형수 사이에 불편한 관계는 계속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선희왕후는 영조의 즉위식 등 예식과 절차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보복으로 왕대비 선희왕후에 기본적으로 올리는 물품을 삭감하여 올리며 백성들에게 그 혜택을 돌린다는 명분으로 선희왕후와의 갈등은 계속되어 갔습니다. 이후 영조와 관련된 여러 불상사들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때마다 등장한 선희왕후가 연관되어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1728년 3월 발생한 이인좌의 반란의 선희왕후가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그해 11월에는 10살인 영조의 장남이며 사도세자의 이복형인 효장세자가 병으로 죽게 되는데 나중에 독살로 밝혀지면서 선희왕후는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효장세자를 모시던 궁녀가 몰래 독약을 들여와 세자의 음식에 독을 넣었다고 하나 추국청에서 신문과정에 사주한 사람이 선희왕후를 모시던 상궁이라고 실토해 또다시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 효장세자를 독살했다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영조 암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배후의 인물로 선희왕후가 지목되면서 결국은 경덕궁 어조당으로 유폐되었습니다. 1730년 8월 12일, 음력 6월 29일 경덕궁 어조당에서 26세의 일기로 그곳에서 곡기를 끊고 죽는 순간까지 때로는 통곡을 하며 흐느끼면서 눈을 감았다고 실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 장희빈은 인현왕후를 저주한 죄로 사사되었고 며느리 선희왕후는 영모죄로 유폐되어 아사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훗날 영조는 독살 사건에 대해 억울한 것이 많았는지 1755년 천이소감에서 그 생감과 간장게장 내가 형님께 올린 거 아니라고 이놈들아 라는 글까지 쓴다. 그러나 당시는 임금의 주장에 쉽게 반박이 허용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 그 당시 경종과 선희왕후 배경입니다. 선희왕후 남편인 경종은 일찍이 세자빈으로 청은 구원군 심후의 딸 간이왕후를 맞이하나 얼마 못 가서 병사하였고 다시 계비인 영돈령 부사 어유구의 딸 선희왕후를 1718년 14세의 나이로 세자빈에 간택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인 숙종이 승하하자 경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왕비에 오르게 됩니다. 경종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690년 숙종 16년 폐비 장희빈의 소생이라는 이유와 정치적으로는 남인계에 속한다는 점 때문에 송시열 등 당시 정치적 실세였던 서인 세력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숙종에 의해 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종의 세자 책봉을 반대하였던 송시열은 사사되었고 서인은 한때 실각하였습니다. 어머니 희빈 장씨가 숙종의 총애를 받았던 어린 시절에는 총명함이 뛰어난 세자로 칭송을 받았고 숙종의 극진한 배려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숙빈 최씨가 숙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이복 동생인 연인군 훗날 영조가 출생하였고 숙종과 장희빈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경종 또한 숙종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파되면서 숙빈 최씨는 노론의 지지를 받았고 세자 경종은 소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희빈 장씨가 패출되어 사사되면서 경종은 점차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모해 가고 있었으며 숙종으로부터도 대놓고 견제와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1717년 숙종의 주도하에 대리청정하였으나 그해 숙종이 노론의 수장격인 이인영을 몰래 불러 세자가 후사가 없고 병약하다는 이유로 훗날 영조를 세자로 정할 것을 모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종은 대리청정 중에도 신중하게 처신하였으며 숙종이 유언 없이 사망하자 결국은 20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1년 만에 연인군을 왕세제에 책봉하라는 노론 측은 경종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선의왕후는 자기 남편인 경종을 무시하는 연인군에 대하여 좋은 감정이 생길 리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선의왕후는 소현세자의 후손인 밀풍군 혹은 그의 아들 관석을 양자로 입적하여 세자로 삼으려 시동생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론 측도 더 강력하게 인현왕후를 앞세워 연인군이 세자로서 다음 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꺾을 수가 없어 연인군이 왕세제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선의왕후는 점점 연인군에 대한 나쁜 감정이 증폭되어 가고 있었으며 또한 연인군도 형수인 선의왕후의 감정이 별로 좋지 않게 됩니다. 노론 측에서 어떻게든 병약한 경종을 밀어내고 연인군을 왕위에 앉힐 생각에 미리 김치국부터 마시기 시작합니다. 세자 책봉에 성공한 노론 측에서 왕세제에게 대리청정을 시키라고 합니다. 경종은 화가 나지만 묵묵히 대리청정을 받아들이면서 대리청정과 친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에 소론 측에서는 대리청정을 건의한 노론 측의 사대신들에게 불경죄를 물어 유배를 보내게 하였습니다. 이에 노론 측에서는 경종을 폐위시키려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리하여 소론 측에서는 영모죄를 뒤집어 씌워 노론 측 사대신 이인영, 김창집, 이건명, 조태채를 유배지에서 사사시키게 됩니다. 경종은 마음만 먹으면 왕세제 연인군을 영모죄를 물어 제거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 심성이 강직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1724년 10월 11일 경종은 재위 4년 만에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선의왕후의 외가 및 야사입니다. 선의왕후의 외가를 살펴보면 의외의 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선의왕후의 외할아버지는 이하번이라는 인물인데 이하번의 사대조 고조할아버지가 영양군 이거이다. 봉군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왕족으로 정확히는 중종과 창빈 안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영양군의 동생이 다름 아닌 덕흥대원군, 바로 선조의 아버지다. 경종이 덕흥대원군의 7대 손이고 선의왕후는 외가로 영양군의 6대 손이니 경종과 선의왕후 부부는 촌수로 15촌 사이이다. 선의왕후 야사로는 경종이 용포를 입을 때 살 때문에 안 맞자 나인들이 비웃었는데 경종이 나간 후 크게 화를 내며 나인들을 꾸짖고 회초리를 들었다. 대비가 이 모습을 보고 말리자 이런 일까지 참으라고 하십니까? 나인들까지 전하를 우습게 봅니다. 전하에게 후사가 없어서 생긴 일 아닙니까? 다 힘없는 왕이라는 얘기지요. 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또한 선의왕후가 입궁했을 때 경종의 측근들은 왕비를 감시할 목적으로 궁녀 은양을 심어두나 선의왕후는 음모를 꾸미는 건 고사하고 뭘 해도 어설픈 허당이라 은양이 일거수일투족을 챙겨줬고 그런 은양이 고마웠던 선의왕후는 윗사람이 내리는 선물을 받아도 아랫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신발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선의왕후의 배려 사이에서 괴로워하던 은양은 함경도에 있는 부모를 만나고 온다며 궁궐을 떠나지만 배신을 눈치챈 경종의 측근들이 보낸 자객에게 살해됩니다. 이런 내막을 알지 못한 선의왕후는 은양을 기다리며 언제 오려나?를 연신 반복하였습니다. 원기가 된 은양이 느슨해진 결계를 넘어 의릉으로 들어오자 선의왕후는 함경도까지 다녀오느라 오래 걸렸나 보구나. 먼 길 갈 때 이걸 신으면 발이 아프지 않을 게다. 라고 말하며 신발을 건네주었으며
은양은 원귀의 모습에서 정화되어 신발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성불하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